자, 질문 좀 이어서 받아볼게요. 그래서 22번 좀 풀어볼게요. 22번. 자, 얘는 우리 아까 했었던 거랑 좀 같은 거죠. 그쵸? 그래서 AN은 SN-SN-1 해가지고 써보면 될 것 같은데요. 얘가 이제 n제곱 곱하기 AN에서 n-1의 제곱 곱하기 AN-1 이런 식으로 해서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는 n제곱 마이너스 1 AN은 얘는 n-1 제곱에 AN-1 이렇게 해서 바뀌어요. 얘가 근데 n-1로 양변 나눠줄 수 있죠. 그렇죠? 그래서 얘는 n 플러스 1 AN은 n-1 AN-1 그래서 AN은 n 플러스 1 분의 n-1 AN-1 이렇게. 그럼 이 중간이 무슨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얘가 FN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얘는 1, 2, 3, 4, 5 대입을 한 다음에 쭈르륵 써놓고 다 곱해버리면 돼요. 넘어가 될까요? FN입니다, 제가. 다음에 이제 아래 23번 보겠습니다. 자, 23번씩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얘는 AN 플러스 1을 좀 바꿔보려고 그래요. 얘를 SN 플러스 1 마이너스 SN이라고 이렇게 해서 써주고, 그리고 여기 있는 AN에다가는 내가 SN 마이너스 SN만 3라고 써보겠습니다. 이렇게. 그럼 계산을 해주게 되면은 SN SN 플러스 1 마이너스 SN의 제곱은 얘는 SN SN 플러스 1 마이너스 SN 마이너스 1 SN 플러스 1 이런 식으로 해서 바뀝니다. 그러면 양변에 똑같은 거 지워주게 될 때 SN 제곱은 SN 마이너스 1 곱하기 SN 플러스 1 이렇게 되죠. 이게 뭐죠? S가 만약에 A로만 바뀌게 된다면은 등비수열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얘는 SN끼리 등비수열을 갖게 되는 거야. 자, 그러면은 초항 S1 하게 되면은 지금 2가 나오고 있고, 그리고 S2 하게 되면은 A1 더하기 2니까 6이 나옵니다. 그러면 공비가 뭐랑 얘기죠? 얘가 3이 나왔다는 뜻이에요. 얘가. 그래서 얘는 S5라고 하게 되면은 2 곱하기 3의 4제곱이 되는 거죠. 이렇게. 됐을까? 다음에 26번 좀 보겠습니다. 얘는 농도 9% 소금을 200g 이렇게 해서 돼 있고, 소금을 덜어낸 다음에 다음 농도가 6% 소금을 이거를 1회라고 한다라고 돼 있어요. 이때 농도를 AN이라고 하자. 자, 일단은 A1을 일단 좀 구해 보겠습니다. 얘가 한 번 시행했을 때의 농도가 뭐가 되는지를 일단 좀 알아야 되고요. 그리고 과정을 좀 알아야 되는데 자, 9% 소금을 200g 있었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소금은 얼마였던 거야? 18g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500g을 덜어냈기 때문에 소금은 18g에서 이제 얼마만큼? 4분의 1만큼이 사라진 거죠. 얘가. 그러면 소금은 곱하기 4분의 3이 되는 거예요. 소금은. 그리고 그 소금은 전체 200g에 비해서 18g 곱하기 4분의 3이 이제 한번 시행이 됐을 때 남아있는 소금이 되는 거고, 100분의 1을 원하고 있기 때문에 뒤에다가 곱하기 100을 해줘야 됩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은 우리가 예를 들어서 n번째라고 하게 되면은 n번째라고 하게 되면은 얘가 200분의 남아있는 소금에다가 또 곱하기 4분의 3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18 곱하기 4분의 3의 n-1제곱에 곱하기 100이 또 AN이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AN만 구한다라면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되는 거고. 다음에 근데 우리가 원하는 건 지금 이 식이 아니죠. 얘를 좀 구해줘야 되거든요. 얘는 자, 그러면은 앞에 거의 농도가 AN이었다라고 한번 해봅시다. 그럼 앞에 거의 농도가 AN이었다라면은 소금 자체는 어떻게 되는 거야? 왜? 저거 그냥 물 넣는 게 아니라 6% 소금물 넣는 거라서 4분의 3만 곱하는 게 아니라 아씨, 젠장.
소금이 또 있구만. 아, 그거 얼마야? 얼만큼이야 얘가? 아, 그럼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미안해. 그러면은 AN%인 소금을 200g에다가 얘를 넣는 거잖아, 그치? 그러면 AN%인 소금을 하게 되면은 소금이 2AN이 될 거야. 2AN. 근데 거기에다가 곱하기 4분의 3을 한 거가 남는 거고, 그리고 새로운 소금을 얼만큼 넣는 거야. 6%인 소금을 50g을 넣었으니까 3g을 추가로 넣은 거야. 이해했어요? 자, 그러면은 2A 아니 계산까지 하자. 얘가 2분의 3AN 플러스 3을 이제 전체 200에 대한 소금의 양 거기다 곱하기 100을 하게 되면 뭐가 나오는 거야? 다음 농도가 나오는 거야. AN 플러스 1 이렇게. 그래서 얘 계산해 주게 되면은 얘가 4분의 3 AN 더하기 2분의 3이 AN 플러스 1이다 라고 해가지고 쓸 수가 있겠죠. 얘가 그걸 못 봤어. 됐습니까? 됐죠?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우리 이 지긋지긋한 수혈에서 좀 벗어나자. 뒤에 앉는 놈들죠? 예슬아, 윤성아. 왜? 아니에요. 그래서 그게 다 과제로 나가는 거 아니에요. 걱정하지 마요. 한 번에 과제 100문제 준다는 게 아니에요. 저번에 하니까 그러니까 앞에 반도 지금 얼피엠으로 복습을 하고 있는데 얘네들이 뭐 그 수업 시간 안에 뭐 거의 50문제를 풀고 가더라고. 그래가지고 일단 조금 준비만 좀 넉넉하게 해놓은 거고. 자, 이거는 그 우리끼리 하는 말인데 얘는 어차피 지금 본교재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냥 우리 복습용으로 하는 거단 말이에요, 얘는. 그래서 이거 원하면은 PDF로 올려줄게요. 그래서 만약에 패드가 있어, 패드 갖고 오셔야 돼. 그래서 필기도 패드에다 하셔야 되고 과제도 패드에다 해서 그러면 내가 패드에다 도장 찍어줄 테니까. 그건 안 되나? 그건 안 돼? 알겠어. 도장은 안 되는구나. 그래서 어제 이거 우리 뭐 지금 과제나 이런 거 수작 입력하는 그건 아니기 때문에 상관은 없거든요. 그래서 어째 개념 복습하는 김에 그래서 그렇게 하셔도 뭐 상관은 없습니다. 그래서 패드에다가 과제도 어차피 이거 지금 얼피엠으로 해가지고 계속 복습을 할 거예요. 그래서 얼피엠 파일을 그대로 올려줄 테니까 그리고 단톡에다가 내가 오늘 그 정답 올려놨어요. 그래서 얼피엠 빠른 정답, 얘가 얼피엠이에요 지금 우리 받은 거가. 그러니까 근데 뭐 없는 분들은 내가 그래서 출력해주면 되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되고. 그래서 그러니까 내가 이게 수업 시간에 이거 하듯이 그냥 같이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한 번쯤 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 너희 디지털 교과서라며. 응? 그 디지털 교과서가 뭔지 알아? 너희 교과서 없어. 종이로 된 교과서가 없어. 그래서 패드 줘, 패드. 그래서 이게 PDF 이렇게 해서 링크 보내주고 다운 받으세요 이렇게 한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옛날처럼 책가방 이렇게 들고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책가방에는 패드 하나밖에 없는 거지. 그래가지고
근데 그게 훨씬 간편해. 얘는 패드 하나밖에 없지만은 이 안에 교재는 200권, 300권이 들어갈 수 있잖아. 이게 그래가지고 간편하고 뭔가 글씨를 썼다 지웠다 하는 것도 간편하고. 너희 맨날 해가지고 내가 실수했어 하면은 막 이렇게 화이트 지우고 있잖아. 일단 짜증나잖아, 그렇지? 근데 이제 그럴 필요가 없어지는 거야. 그냥 해가지고 그냥 쓱 지워버리면 되니까. 원 그리는 것도 그렇지? 이제 컴포스 필요 없고. 그래서 아주 좋아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제 그 여러분이 이제 화면상에 이제 칠판을 볼 필요도 없었죠. 그러니까 칠판이 사라져. 이제 학교 선생님이 앞에다가 분필로 해가지고 쓰는 게 아니라 지금 내가 수업하는 것처럼 학교 선생님도 패드에다가 쓰는 거야. 근데 문제는 이게 화면 공유가 되는 거지. 그래서 학교 선생님이 쓰고 있는 그 화면이 각각의 패드에 뜨는 거야. 이게 그래서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 지금 이게 너희 그 고등학교 가면은 노트북 공짜로 주는 거 알아? 삼성 노트북? 삼성 노트북 줘. 근데 집에 못 갖고 와. 그래서 노트북을 주긴 주는데 니게 아니야. 그러니까 네 이름이 써 있는데 니게 아니야. 그래서 그거는 이제 그냥 약간 대여 같은 식으로 해가지고 졸업할 때 그냥 두고 가는 거예요. 그래야지 이제 다음 후배가 이렇게 받아서 쓰고 약간 이런 개념이거든. 그래서 그걸 이제 교무실에 이렇게 꽂혀 있어. 너희들 노트북이 이렇게. 그래서 너희가 수행평가 같은 거 했을 때 그걸 빼가지고 들고 가는 개념인 건데 거기서 이제 업그레이드가 되는 개념인 것 같아. 내가 보기에. 그래서 노트북을 펼쳐놓고서 하는 거는 뭔가 이미지가 안 맞아. 이게 그렇잖아. 학생들 얼굴은 안 보이고 이거 그 노트북 그만 보이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게 패드로 해가지고 노트북이 패드로 바뀌는 거지. 이게 그래가지고 삼성 그 S 이게 그 뭐라 하지? 겔탭을 이제 노트북 대신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그렇게 될 것 같아. 해가지고 시대가 조금 변하고 있어. 예. 디지털 교과서가 이제 거의 뭐 완성은 다 됐고 이제 일부 시행은 또 이제 실험 삼아서 이제 일부 고등학교에다 적용은 이미 하고 있고 해가지고 그렇게 될 것 같아요. 설마 패드 사가지고 게임하겠어? 자, 그러면은 우리 거듭 제곱 해가지고 좀 봅시다. 얘가 기억나는지 모르겠어요. 뭐랑 뭐를 구분했었죠? 근? 뭐? 짝소울수? 아니죠. 일단은 A의 n 제곱근이라고 해가지고 썼었죠. 자, A의 n 제곱근. 일단 n 제곱근이라는 용어가 뭐냐부터 시작을 해야 돼요. 우리가 제곱근이라는 거는 알아요. 근데 제곱근이 뭐죠? 제곱근. 얘가 이제 루트라는 의미죠. 얘가. 그쵸? 그래서 우리가 요렇게 써져 있으면은 루트 3 좀 그렇다. 루트 5라고 읽으면 됐어요. 그래서 얘는 제곱근 5인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근데 사실은 이 제곱근에 누가 숨어 있었던 거야? 2가 숨어 있었던 거야. 얘가. 그러니까 2제곱이라는 의미가 숨어 있었던 거야. 생략이 된 거지. 얘가 무슨 말인지 됐나요? 그래서 얘는 의미 자체가 뭐예요? 제곱을 했을 때 5가 돼요 라는 의미인 거야. 제곱을 했을 때 5가 돼요. 그러면은 A의 n제곱근이란 건 뭐냐? n제곱을 했을 때 A가 돼요 라는 뜻이 되는 거야. 그래서 얘는 우리가 방정식의 의미로 생각하기로 했었죠. x라는 거를 n제곱을 하게 되면은 누가 나옵니까? A가 나와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n차 방정식이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n차 방정식.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방정식이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근의 개수와 실근의 개수를 구분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얘가 그래서 근의 개수라고 하게 되면은 걔는 항상 누구랑 똑같죠? 차수랑 똑같아요. 그래서 근의 개수는 항상 누구랑 똑같아? 차수와 같아요. 그러니까 얘는 n차, 차수가 n이에요. 그러니까 근의 개수는 몇 개가 나와야 되는 겁니까? n개가 나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문제상에 마이너스 16의 8제곱근 개수를 물어봤어. 그럼 얘는 근의 개수를 물어보는 거야. 근의 개수. 그래서 근의 개수이기 때문에 몇 차입니까?를 물어보고 있는 거야. 그래서 얘는 방정식으로 바꾸게 되면은 x라는 거를 8제곱을 하게 되면은 마이너스 16이 나와요 라는 의미로 받아들이는 거기 때문에 얘는 8차야. 그래서 얘는 뭐가 되는 거야? 근이 8개가 되는 거죠. 무슨 말인지 됩니까? 그러니까 결국에는 마이너스 16은 아무런 의미가 없었던 거야. 얘는. 그래서 몇 제곱근이냐 그것만 보고서 답이 나오는 거지.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24에 15제곱근 하면은 근이 몇 개인 거야? 15개가 되는 거야. 24는 의미가 없었던 거지. 무슨 말인지 됐을까요? 자, 그래서 근의 개수는 이렇게 쉽게 구하면 되는 건데 누가 문제야? 실근의 개수가 문제야. 이제 실근의 개수가 문제야. 자, 여기에서도 근데 아까 한 거랑 지금 마찬가지야. xn제곱은 a라고 되는 건데 근데 얘를 우리가 이렇게 보는 거야. y는 xn제곱과 y는 a의 교점 개수 를 이제 실근의 개수라고 보는 거지. 이렇게. 이해했습니까? 근데 바로 이 y는 xn제곱 얘가 이제 그래프가 독특하더라라는 거야. 얘는 항상 뭐해? 홀수일 때랑 짝수일 때 나눠가지고 그림이 똑같아. y는 x 4제곱이든 y는 x 8제곱이든 그래프가 생긴 거가 똑같더라라는 거야. 얘가. 그래가지고 우리가 두 개로 나누죠. 그래서 첫 번째는 n이 짝수일 때 그리고 두 번째는 n이 홀수일 때로 해가지고 나뉘어요. 얘가. 자, 그럼 n이 짝수라고 하게 되면은 y는 x n제곱이 y는 x의 짝수 제곱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얘는 y는 x의 홀수 제곱이 되는 거고요. 그럼 그때의 그래프는 어떻게 된다? 대표적인 경우 생각하면 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y는 x 제곱. 그렇지? 그래서 y는 x 제곱을 하게 되면은 그래프가 이렇게 생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y는 x 세제곱 하게 되면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y는 x 세제곱의 그래프를 보면 돼요. 근데 여러분이 x 세제곱 그래프를 사실 안 배웠죠. 그래서 걔는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x에다 1 넣으면은 y는 x 세제곱 1이 나와요. 1,1. x에다 2를 넣으면은 2의 세제곱 8이 나와. x에다 3을 넣으면은 3의 세제곱 27이 나와. 무슨 말인지 이해돼? 그러니까 점점 얘가 가팔라져. 그래서 얘가 그림으로 보게 되면은 요렇게 생겼어. 얘가 점점 기울기가 가팔라져. 무슨 말인지 이해됐을까? 자, 근데 우리가 요 친구들을 이름을 뭘라 부르죠? n이 짝수인 경우를 얘를 우함수라고 불러요. 얘를 우함수. 그래서 내가 소우자 생각하면은 좀 쉽다 그랬죠. 소뿔 모양이라고 생각하면은 우리가 받아들이기가 쉬워요. 그리고 얘는 우리가 깃발이 날리는 모습. 그래서 기함수. 그래서 우함수와 기함수.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함수, 기함수. 본격적으로 해가지고 얘를 가지고서 엄청나게 많이 풀게 되는 거가 이제 우리 미적분 1 들어가서 우함수, 기함수 구분에 따라 가지고 시험 문제가 많이 바뀌어요. 내가. 그래서 좀 기억을 하셔야 돼요. 우함수가 뭐다, 기함수가 뭐다. 중요한 내용이니까. 내가. 됐습니까? 그래서 우함수랑 지금 누구? y는 a의 교점을 하는 거죠. 그렇죠? y는 a. 그럼 a 값에 a의 뭐에 따라서? 부호에 따라서 얘가 x축보다 위에 있냐 아래에 있느냐가 나뉘는 거야. 그래서 a가 양수라고 하게 된다면 그림이 이렇게 지나가. a가 0보다 클 때. a가 0이라고 하게 되면은 이렇게 x축처럼 지나가. a가 0일 때. 그리고 이렇게 아래로 갈 때는 a가 0보다 작을 때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여기서도 마찬가지야. 얘가 이런 식으로 a가 0보다 클 때, 그리고 이렇게 a가 0일 때, 그리고 이렇게 a가 0보다 작을 때 이렇게 되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했어요? 근데 아까 우리 뭐라고? 교점 개수 얘기했었죠? 그렇죠? 자, 그러면은 교점 개수 보게 되면은 여기에선 교점이 어떻게 돼? 2개가 나오고 여기에선 1개가 나오고 여기에선 교점이 아예 없어. 그쵸? 오른쪽 그래프는 어때요? 얘는 무조건 1개, 1개, 1개야. 얘가 이해됐어요? 그래서 실근 개수라고 물어보게 되면은 일단 홀수면은 무조건 1개야. 그림 그려볼 필요도 없어. 얘는 A가 양수든 음수든 뭐든 간에 무조건 1개야. 실근 개수가. 근데 짝수일 때, 왼쪽 그림일 때, 우함수일 때는 얘가 2개일 수도 1개일 수도 없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우리가 확인이 좀 필요하다라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자, 그래서 연습 삼아서 조금 풀어보고 갑시다. 마이너스 16의 5제곱근 중 실수인 것은 개수는 이라고 됐어. 이렇게 했어. 그러니까 얘는 실수인 것이란 말이 나왔으니까 실근을 말하는 거야. 얘는. 근데 얘는 5제곱근 홀수야. 그럼 그림을 그려볼 필요가 없지. 그냥 무조건 몇 개야? 얘는 1개야. 그러면 무조건 1개야. 무슨 말인지 이해돼? 자, 근데 만약에 아이고 얘가 이렇게 해보자. 24의 6제곱근 이라고 되어있어. 6제곱근 뒤는 똑같고요. 그럼 얘는 어떻게 해야 돼? 6제곱? 그러면 짝수다. 그치? 그러면 얘는 왼쪽에 그림을 일단 그려줘. 그러고 나서 24 0보다 커? 그러면 교점이 어떻게 몇 개 생겨? 2개가 생기는 거야. 그러면 얘는 2개 이렇게 어떻게 하는지 이해됐어요? 그래서 그림을 그려주는 거야. 그러니까 자, 그리고 저번에 여기에서 요 친구 얘는 좌표가 뭘까? 얘는 A의 n제곱근 하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뭐라고 나와야 되냐면은 잠깐 위에 내가 이거 안 썼네. 얘가 이제 n제곱근 A 뭐 이렇게 해가지고 나오는 거잖아요. 그쵸? n제곱근 A 이해했어요? 얘가 그러니까 물론 풀만 알아요. 근데 일단 생김새가 이렇다고요. 네.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는 어떤 n제곱근 A가 나오는 걸까라는 거야. 얘가 양수 쪽에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얘는 플러스 n제곱근 A가 나오는 거야. 그치? 그럼 여기는 마이너스 쪽 값이잖아요. 그래서 얘는 누가 나오는 거야? 마이너스 n제곱근 A가 나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돼? 그러면은 얘가 잘 봐봐. 짝수일 때, 그치? 그러니까 짝수 제곱근일 때 그때 A가 0보다 크다라면은 2개가 나오는데 그 2개는 어떻게 나와? 여기선 2개가 나오는데 플러스 마이너스 n제곱근 A 해서 2개가 나온다라는 걸 알 수 있어. 무슨 말인지 이해돼? 얘가? 그러니까 얘가 8제곱근이라고 해가지고 얘가 8개 플러스 마이너스가 나오는 게 아니라 8제곱근이어도 2개가 나오는 거야. 플러스 마이너스 8제곱근 A 이렇게. 무슨 말인지 이해돼? 자, 그러면 A가 0일 때는 이 친구가 뭐겠어? 0,0이잖아. 그럼 얘는 교점이 1개가 생기는데 그게 누구야? 0인 거야. 0. 여긴 안 생기고요. 0개. 여기까지 괜찮아요? 네.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는 보자. 여기서 점점점점점 내려오면은 그럼 이 친구는 뭐가 되겠어? 플러스인 쪽에 있으니까 얘는 n제곱근 A라고 해가지고 쓰면 되겠죠. 그쵸? 그리고 여기는 얘가 0이 돼가지고 나오는 거야. 그치? 근데 여기는 어떻게 될까? 얘는 누구라고 해야 돼? 마이너스 쪽에 있으니까 뭐라고 해야 돼? 알았어. 이제 안 낚이는 거지, 그치? 그래서 얘가 마이너스가 아니라 뭐라고? 마이너스 없어. n제곱근 A야. 이거는 예시로 기억을 하면은 돼. 그때 내가 예시로 뭘 들어줬어? 세제곱근에 마이너스 8 하면은 생각해봐. 세제곱을 했을 때 마이너스 8이 되는 친구. 걔가 뭐야? 마이너스 2죠. 그러니까 이미 그 자체로 음수야.
그렇기 때문에 여긴 마이너스가 있으면 안 되는 거야. 얘가. 그래서 여기에서는 마이너스가 없어. 플러스가 나와. 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 부분이 조금 이제 헷갈리는 부분인 거지. 얘가. 왜냐면 분명 왼쪽에서는 음수 쪽에 있다고 해서 마이너스를 붙여줬었거든. 근데 오른쪽 그림에서는 아니라는 거야. 그러니까 그래서 예시로 머릿속에 기억을 해놔야 돼. 무슨 말인지 이해돼? 자, 그래서 이 부분도 이제 조금 문제인 건데, 예를 들어서 루트의 16의 4제곱근에다가 내가 4제곱을 했어. 그럼 얘가 뭐가 돼서 나올까? 얘는 4제곱을 하면은 16이 나오는 16이 4제곱근이었잖아. 근데 걔를 4제곱 했으니까 누가 되는 거야? 16이 돼서 나오는 거야. 그치? 그래서 안에 있던 거 그대로 해가지고 빠져나오는 거야. 근데 만약에 세제곱근에 마이너스 8이야. 근데 얘를 해가지고 우리가 세제곱을 할 거야. 그러면 얘가 뭐가 돼서 나오는 거야? 쉽게 생각하면은 이 괄호 안에가 지금 마이너스 2인 거야. 마이너스 2에다가 세제곱을 했다는 거지. 그러니까 얘는 뭐가 돼서 나온다? 마이너스 8이 돼서 나와. 그러니까 이 부분이랑 헷갈리면 안 돼. 우리가 예전에 이렇게 했었거든. 루트에다가 네모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다가 내가 제곱을 하게 되면은 그러면 우리가 절대값 네모로 해가지고 빠져나왔다라는 거야. 그치? 근데 위쪽에다가 내가 절대값 마이너스 8이라고 해버리면은 그러면 8이 되잖아. 그러니까 답이랑 달라져. 무슨 말인지 이해돼? 그래서 얘는 이게 성립을 하는 거는 언제? 짝수일 때. 홀수일 때는 그냥 절대값이 아니라 그냥 나오는 게 맞는 거야. 얘가. 근데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한번 볼게. 4제곱근에 마이너스 16에 4제곱 이렇게 해가지고 보자. 그러면은 얘는 어떻게 되는 거냐라는 거야. 얘는 아 잠깐 나 잘못 쓴 것 같은데. 아 이거는 성립할 수가 없네. 얘는 왜냐면은 4제곱을 해가지고 음수화될 수가 없기 때문에 미안해. 요렇게 써야겠다. 이게 아까 그거랑 이거랑 다른 거예요. 얘가. 그래서 아까 그거는 4제곱근의 16을 일단 계산을 하고 4제곱을 하겠다라는 건데 근데 그거 자체가 성립할 수가 없어. 이게. 그래서 왼쪽 바꿨어. 자, 그럼 얘는 어떻게 되냐면은 안에 있는 마이너스 16에다가 4제곱을 하는 과정 속에서 애초에 루트 안에가 플러스로 바뀌는 거야. 그럼 얘는 이제 누구랑 똑같게 되는 거냐면은 4제곱근 안에 여기에 16의 4제곱이 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얘는 안에 있는 거가 그대로 빠져나오니까 16이 되는 거야. 그치? 그래서 이때는 사실상 여기 첫 번째 여기에서 어떻게 되는 거야? 절대값 마이너스 16이라고 생각을 해줬으면은 그대로 해가지고 결과인 16으로 빠져나오는 거지. 그래서 짝수일 때는 이렇게 우리가 알던 그대로 해서 성립을 해주면 돼. 근데 홀수일 때는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거는 고민을 좀 해봐야 돼. 그래서 그게 조금 헷갈린다라면 이렇게 해주시는 게 좋아. 이게 헷갈린다라면은 여기 이 마이너스 부분 있잖아. 쟤를 마이너스 1 곱하기 8로 생각하는 거야. 그럼 얘는 세제곱근에 마이너스 1에 곱하기 세제곱근에 8이라는 걸로 바뀌는 거지. 그럼 얘는 앞에 건 뭐가 되겠어? 마이너스 1인 거야. 얘가 마이너스 1 곱하기 8이 되는 거지. 얘가.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8이 돼. 무슨 말인지 돼? 마이너스를 루트 밖으로 꺼내주면은 안 헷갈려. 이게. 근데 이제 짝수 제곱근 아닌 상황에서 마이너스면은 밖으로 나오게 됐을 때 우리가 뭐 i로 바뀌었었죠. 그렇죠? 제곱인 상황에서는 얘가. 근데 4제곱일 때는 i가 안 돼요. 이게 4제곱을 해가지고 마이너스 1이 되는 거는 이미 제곱한 거가 양수인데 그 양수를 또 제곱을 해가지고 음수가 나올 수는 없어요. 그래서 그건 불가능한 거야. 야, 그래서 내가 아까 그게 말이 안 된다고 한 게 그래서였어요. 이게 4제곱을 했는데도 음수인 건 말이 안 되잖아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면은 다시 교재로 해서 돌아가 볼게요.
자, 그래서 거듭 제곱 이거는 이제 그 조그만 숫자 부분. 그래서 우리가 a의 좀 다른 색깔로 할까? 일단 a의 x제곱이다 라고 했을 때 이때 우리가 이 a를 뭐라고 부르죠? 얘를 밑수 둘 다 맞는 얘기예요 라고 부르고 여기 이 x를 우리가 뭐라 불러? 얘를 지수라고 불러요. 이렇게. 그래서 거듭 제곱 부분을 이제 우리가 지수라고 읽겠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그리고 n 거듭 제곱근 해서 넘어가고. 이거 아까 우리 그림 그리면서 했었죠. 얘는. 그리고 거듭 제곱근의 성질 이렇게 해서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내가 조심해야 되는 내용이 있다 그랬어요. 뭐냐? 이 공식이 무조건 성립한다라고 보면은 정말 큰일 난다 그랬죠. 얘는 지금 전제부터 확인을 해야 돼. A가 0보다 크고 B가 0보다 클 때만 성립이 되는 거야. 그러면 A가 마이너스거나 B가 마이너스면 이 1, 2, 3, 4, 5, 6번이 성립이 안 돼요. 얘가 그런 상황 속에서는. 그래서 그거 조심을 하셔야 돼. 그래서 여기서 이거 A라잖아요. 아닐 수 있다라는 거죠. 내가. 다음에 우리 이 부분은 우리 거기에서 많이 했었죠. 그래서 루트 배웠을 때 그 루트 A랑 루트 B랑 곱하게 되면은 어떻게 되죠? 루트 A랑 루트 B 곱하면은 뭐가 나와요? 뭐라고? 플러스 루트 AB가 마이너스 루트. 그렇죠. 얘는 루트 AB가 해가지고 빠져나오거나 마이너스 루트 AB가 돼가지고 빠져나오더라 라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러면은 얘가 마이너스 루트 AB가 나오는 경우는 언제죠? AB 모두 음수가 되는 거예요. 이해했어요? 근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A가 0보다 작다라고 하는 거는 좀 아닐 수 있어요. 왜냐면 보세요. A가 0 이하 그리고 B가 0 이하라고 하셔야 돼요. 왜? 만약에 A가 0이거나 B가 0이면요. 사실 마이너스 루트 AB라고 해도 성립은 되는 거예요. 성립은 되는 거예요. 마이너스 루트 AB가 되는 거가.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네. 그래서 마이너스 루트 AB 이렇게만 써져 있다라고 했을 때 우리는 등호를 반드시 넣으셔야 돼. 얘가. 그러면은 루트 AB가 되는 거는 여기 써져 있는 거 외의 나머지 부분이 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네. 0이 되는 것도 성립을 하는 거예요. 얘가. 자, 그리고 여기에서도 이제 비슷한 게 있었어요. 그래서 얘는 루트 B분의 루트 A 하게 되면 얘가 뭐가 나오죠? 얘가 루트 B분의 A가 나올 수도 있고요. 마이너스 루트 B분의 A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그쵸? 그러면 얘는 언제 마이너스가 생기는 거예요? 얘가 마이너스가 생기는 건 언제예요? 뭐 다들 입모양이 부 이러고 있어. 아니 뭐야? 얘는 분모만 음수라고 외우시면 돼요. 분모만 음수. 그러니까 분모만이라고 하는 거는 분자는 음수가 되면 안 된다는 뜻이잖아. 그치? 자, 그러면은 이때는 조건을 어떻게 쓰시느냐? 또 생각해 보세요. B는 분모예요. 분모는 애초에 0이 될 수 없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근데 A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A는 음수는 안 돼요. 양수해야 되는데 A가 0이면 성립하나요? 성립해요. 그쵸? 그래서 얘는 어떻게 되는 거야? A는 0 이상이고 B는 0 미만이 돼야 돼요. 등호가 없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네. 자, 그리고 4번 여기 보시면은 얘가 n제곱 a의 n제곱근에다가 m제곱을 하게 되면은 얘가 n제곱근 a의 m제곱으로 바뀐다고 했는데 내가 그때 이런 얘기를 했었을 거예요. 그래서 루트 형태로 되어 있으면은 우린 반드시 실수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루트 표현 자체를 없애줘야 된다. 그래야지 우리가 계산을 명확하게 정확하게 헷갈리지 않고 뭔가를 할 수 있어. 그래서
우리 여기서 조금 n제곱근이라는 얘를 우리가 지수 형태로 바꿔준다라면은 얘가 어떻게 되는 거야? a의 n분의 1제곱이 되는 거야. 얘가 n제곱근이 됐다라는 거는. 그래야지 여기다가 n제곱 하면은 a 나올 거 아니야. 그치? 그래서 a의 n분의 1제곱에다가 지금 뭘 하겠다고? m제곱을 하겠다고. 그러면 지수끼리는 어떻게 해줘야 돼? 곱셈을 해줘야 되잖아. 그래서 얘는 a의 n분의 m제곱이 되는 거야. 자, 거기에 이제 플러스로 우리가 n분의 m제곱이라고 그러면은 얘는 n제곱근에 a의 m제곱이라고 해가지고 써줄 줄 알아야 돼. 얘가. 그래서 2의 3분의 4제곱근이라고 하게 되면은 얘는 3제곱근 안에 2의 4제곱이 들어가 있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괜찮아서요? 이거 이해돼? 그래서 좀 문제 좀 풀어봐야 할 거야. 그래서 이거는. 자, 그리고 그래서 이제 6번도 같이 증명을 할 수 있어요. 얘는 a의 np제곱근이기 때문에 np분의 np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얘는 p를 약분해 줄 수 있어. 왜? 자연수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p가 약분되니까 a의 n분의 m제곱으로 바뀌어서 얘는 n제곱근 안에 a의 m제곱이 들어가 있다로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지수 형태로 바꾸는 거를 이게 좀 수월하게 하셔야 돼. 이게 됐습니까? 레벨 테스트 때 거듭 제곱근은 안 냈습니다. 그래서 이 루트가 들어가 있는 건 다 없었어요. 과감하게. 아주. 그건 있어요. 그 아까 그 우함수 계함수요. 걔만 하세요. 걔만. 그래서 자, 그러면은 5번도 이제 우리가 지수로 표현을 하게 되면은 안에 있는 것만 봅시다. 얘는 a의 n분의 1제곱인 거예요. 근데 거기다가 지금 뭘 했어요? n 거듭 제곱근을 씌웠죠. 여기다가 지금 n분의 1제곱을 하겠다라는 거야. 그럼 얘는 a의 mn분의 1제곱이라고 볼 수 있는 거거든. 그래서 얘는 mn 거듭 제곱근 안에 a가 들어가 있는 걸로 생각을 해줄 수 있어. 이렇게. 자, 그리고 얘는 이렇게도 볼 수 있지. mn분의 n분의 1이라는 것만 나오면 된다라면은 순서를 살짝 바꿔서 a의 n분의 1제곱에다가 n분의 1을 했다라고 생각을 해도 상관이 없네 라는 거야. 그러니까 자,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돼. 곱한 결과가 똑같다라고 하게 되면은 그러면은 얘가 얼마든지 바뀌어도 순서가 바뀌어도 상관이 없다라는 거야. 그래서 곱셈 결과만 똑같다라면은 그러니까. 근데 이제 mn이 지금 2 이상인 자연수일 때 이게 성립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2제곱근 안에 6제곱근 a가 있다라면은 얘는 4제곱근 안에 3제곱근 a가 들어가 있어도 상관이 없다는 거지. 6 곱하기 2, 4 곱하기 3 똑같거든. 이해했습니까? 넘어갈까요? 다음에 지수법칙. 얘는 좀 외워놓으셔야 돼. 0제곱을 하게 되면은 그 결과는 우리가 1로 생각을 하겠다. 그리고 음수 a에다가 마이너스 1제곱을 하게 되면은 역수로 해서 바뀌어요. a분의 1 이렇게. 그래서 얘는 a 마이너스 1제곱에다가 n제곱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a분에다가 n제곱을 했으니까 이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마이너스 1이 들어가게 되면 역수로 해서 바뀐다라는 거. 그리고 여기서는 지금 밑이 같은 상황 속에서 곱하게 되면은 지수끼리는 덧셈으로 바뀐다라는 거. 그리고 여기는 나누기일 때는 빼기. 그렇죠? 그래서 곱하기는 더하기로. 곱하기를 하게 되면은 지수에선 더하기로. 나누기를 하게 되면은 지수에서는 마이너스로 해가지고 지금 바뀌고 있어요. 이렇게. 근데 이게 로그로 넘어가면 거꾸로 바뀌는 거죠. 로그에서의 덧셈은 곱하기가 되는 거고 로그에서의 뺄셈은 나누기로 바뀌는 거죠. 방향이 반대로 넘어가는 거야. 이게. 자, 오케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를 좀 보려고 하는데, 자, 33번 한번 보자. 기억을 보세요. 27의 세제곱근 중에서 실수인 것은 이요. 근데 얘가 세제곱근이잖아요. 홀수 제곱근이에요. 그러면 실수인 것의 개수는 하나. 개수는 하나. 근데 두 개네? 틀렸어. 이 뜻이에요. 이해했어요? 그러니까 실수는 한 개가 나와야 돼요. 그래가지고 기억 틀렸어요. 그쵸? 자, 그리고 이 친구 이상하죠? 루트 4의 세제곱근. 자, 이런 문제 나오면은 이 루트 4를 뭘로 바꿔주면 돼요? 2라는 걸로 해서 바꿔 쓰고서 문제 푸시면 됩니다. 반드시 바꿔주세요. 얘가. 그래서 2의 세제곱근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럼 마찬가지로 홀수 제곱근이네요. 그럼 홀수 제곱근에서는 무조건 실근 몇 개? 하나. 없을 리가 없어. 한 개여야 돼. 니은 틀렸어. 이렇게 되는 거죠. 됐습니까? 자, 디귿 보세요. 마이너스 2 4제곱. 이거 그대로 두지 마시고 마이너스 2 4제곱 계산하면은 뭐가 나오죠? 16 나와요. 그래서 16의 4제곱근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얘는 실근을 찾고 있네. 그렇죠? 자, 그러면 4제곱근 짝수예요. 그럼 그림 그려야죠. 그렇죠? 그림 그려놨어요. 자, 그리고 나서 16이라고 했으니까 어디로 지나가야 돼요? 플러스로 지나가야 되죠. 그렇죠? 그러면 두 개 생긴다 이거야. 얘가. 됐습니까? 그럼 4제곱해서 16 되는 건 2잖아요. 2. 두 개 생겼다라며. 그러니까 풀마가 붙어 있어야지. 풀마 2. 그러니까 마이너스 2랑 2 맞죠? 그래서 디귿 참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괜찮아요? 자, 다음에 리을 루트 81. 이거 그냥 두면 안 돼. 얘 9야 9. 그래서 9의 4제곱근 하게 되면은 얘는 4제곱근이야. 그치? 그럼 얘는 근이 몇 개 나와야 돼? 4개 나와야 되는 거야. 근데 4개 맞네요 지금. 그쵸? 자, 그럼 생각해 봅시다. 방정식으로 바꿔봐요. 어떤 x를 4제곱을 했더니 9가 됐대요. x 4제곱을 했더니 9가 됐대요.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자, 그럼 9 넘겨보세요. x 4제곱 마이너스 9는 이렇게 되죠. 그쵸? 얘 인수분해 되네. x제곱 플러스 3 x제곱 마이너스 3은 0 됐습니까?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뭐 나오는 거예요? 풀마 루트 3 나오는 거예요. 여기에서는요 제곱했을 때 마이너스 3 나와야 돼요. 그래서 얘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 i 나오는 거 맞죠? 그렇죠? 그래서 리을도 참이에요 되는 거죠. 괜찮습니까? 다음에 좀 더러운 거 한 번만 해보고 넘어갑시다. 자, 얘는 지금 세제곱근인 상황인데 어차피 지금 2, 4 다 0보다 큰 상황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얘는 어떻게 보면 돼? 얘는 세제곱근 안에 것끼리 곱한다라고 보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루트 A, 루트 B 곱하면 루트 AB 되듯이 그래서 같은 제곱근 안에다가 2하고 4랑 곱한 거를 안에다 넣어주면 되는 거야. 얘가 무슨 말인지 이해돼? 플러스인 상황에서는 어렵게 생각 안 해도 돼. 무조건 된다. 이렇게. 그러면 얘는 세제곱 해가지고 8이 되는 거를 찾아주면 되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얘는 2가 나온다. 하나일 거 아니에요. 하나. 그쵸? 무슨 말인지 이해돼? 자, 그리고 여기 2번 보게 되면은 얘부터 좀 계산을 해줘야 될 것 같은데 얘가 세제곱해서 64가 되는 게 누구지? 4야 4. 그래서 얘는 세제곱근 안에 지금 뭐가 된 거야? 2 곱하기 4가 된 거야. 그럼 얘는 세제곱근 8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얘는 2가 되는 게 맞아요. 이렇게 되는 거야. 됐습니까? 자, 3번은 세제곱근 8이야. 그럼 얘는 분모는 뭐가 되는 거야? 2가 되는 거죠. 그럼 얘는 세제곱해서 마이너스 27이 되는 거는 마이너스 3이죠. 그렇죠? 그래서 마이너스 2분의 3 해가지고 나오는 거 맞고. 여기에서는 6제곱근 되는데 얘네들은 좀 다른 방법 써보자. 지수로 바꿔서 한번 풀어보자 이번에는. 그래서 얘는 세제곱근 5니까 지수로 바꾸게 되면 5의 3분의 1제곱 곱하기 얘는 뭐야? 이거 한번 계산해보자. 분모는 5의 2분의 1제곱이야. 5의 2분의 1제곱에 분의 1이 되는 거야. 역수로 되면은 우리 뭐 해야 된다 그랬지? 마이너스. 그치? 그래서 얘는 5의 3분의 1제곱 곱하기 5의
마이너스 2분의 1제곱이 되는 거야. 그치? 그러면은 곱하기니까 지수끼리 어떻게 해야 돼? 더해야 돼. 그래서 얘는 5분의 3분의 1에서 2분의 1을 뺐어요. 마이너스 6분의 1 이렇게 바뀌죠. 됐습니까? 근데 요따가 지금 뭐 하겠다고? 6제곱을 하겠대. 그럼 뭐가 나와야 돼? 5에 마이너스 1제곱이 나와야지. 그치? 그러면서 얘가 5분의 1이 나왔어야 되는 거야. 5가 아니라. 그래서 4번이다. 이해됐습니까? 얘도 그런 방법 한번 풀어보자. 5번도. 일단은 얘를 좀 바꿔보려고 그래. 2의 거듭 제곱으로. 얘는 지금 2의 제곱이야. 4니까. 그쵸? 근데 밖에 세 제곱근이 있잖아. 그러니까 얘는 3분의 2제곱이 되는 거야. 혹시 여기까지 이해돼? 그리고 앞에 2가 곱해지는 거고 전체 루트가 씌워진 거야. 자, 그러면은 얘는 2랑 2의 3분의 2제곱이랑 곱하면 뭐가 돼? 2의 3분의 5제곱으로 바뀌겠죠. 그렇죠? 근데 거기다가 지금 뭘 한 거야? 2분의 1제곱을 한 거야. 그럼 얘는 뭘로 변해? 2의 6분의 5제곱으로 바뀌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돼? 자, 그럼 얘는 어떻게 될까? 4루트 2라고 되어 있어. 얘는 4가 2의 제곱이잖아. 그치? 그리고 루트 2라고 했으니까 2의 2분의 1제곱이 된 거야. 그리고 여기 전체 지금 세제곱근이 들어가는 거고. 무슨 말인지 이해돼? 그러면 세제곱근 안을 계산하게 되면은 어떻게 돼? 얘는 세제곱근 안을 계산하게 되면 2의 2분의 5제곱이 되는 거야. 이렇게 됐어? 근데 거기다가 3분의 1제곱을 곱했어. 그럼 얘는 2의 6분의 5제곱이 되는 거지. 됐어요? 근데 이 둘이 지금 어떻게 하겠다고? 나누겠대. 나누기면 지수끼리 어떻게 해야 돼? 빼야 되잖아. 그럼 빼면은 얘가 어떻게 해야 돼? 얘가 그냥 2의 0제곱이 되죠. 그래서 1인 거야. 6분의 5에서 6분의 빼면 0 되니까. 뭔가의 0제곱은 1이다. 됐습니까? 그 지옥 같은 지수록으로 다시 돌아오니까 그치 우리 되게 힘들었었는데. 어, 40번 같은 거 어떻게 풀까? 40번 어떻게 풀래? 응? 지수로 바꿔서? 근데 지금 밑이 달라. 밑을 이걸 통일시킬 수가 없어. 얘가 지수를 통일? 지수를 통일하는 쪽이 조금 더 나을 것 같거든. 그래서 얘는 이렇게 보자. 얘가 여기 밖에 2가 있고 안에 또 2가 있는 거잖아. 그치? 그럼 얘는 뭐가 되는 거야? 4제곱근의 5가 되는 거야. 이렇게. 그리고 얘는 세제곱근의 2가 되는 거고 여긴 2랑 3이랑 곱하니까 6제곱근의 10이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돼? 그럼 이 거듭제곱 부분을 똑같이 만들어주면 되지 않겠어? 얘를 어떻게 바꿔주냐면은 이 4제곱근이라는 거를 12제곱근으로 바꾼다면 어떻게 될까? 안에가 5의 세제곱이 들어가면 되겠지. 그치? 그리고 얘를 겉에를 12제곱근으로 바꿔주면은 안에가 2의 4제곱이 되는 거야. 그리고 얘를 12제곱근을 바꿔주게 되면은 안에가 10의 제곱이 되는 거지. 이렇게. 그럼 안에 있는 숫자가 클수록 그 값도 커지겠죠. 그럼 5의 세제곱, 2의 4제곱, 10의 제곱 뭐가 제일 크니까? 얘는 100이고 얘는 16이고 5의 세제곱은 뭐냐? 125 이렇게 나오니까 그럼 A가 제일 크고 그 다음에 C고 그 다음에 B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어떻게 하는지 이해됩니까? 얘가 살짝 그 개념 플러스 이용해서 개념표 하는 것보다는 살짝 어려운 것 같지 않아요? 그래서 아닌가? 똑같나? 얘도 같은 방법으로 그래서 거듭 제곱분 부분을 똑같이 만들어 주시면 되고
자, 얘는 어떻게 풀면 될까요? 얘는 일단은 이 부분 그리고 이 부분을 좀 간단하게 바꿔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미의 통일이라고 하죠. 그래서 2하고 4라고 놓으면은 계산하기가 굉장히 벅차거든요. 그래서 걔네들을 우리가 미을 2라는 걸로 해가지고 통일을 시켜주겠다라는 거야. 그럼 얘는 2의 마이너스 세제곱에다가 더하기 2의 마이너스 2제곱이라고 할 수 있고, 그리고 분의 6, 그리고 곱하기 여기는 3의 4제곱에다가 곱하기 3의 6제곱이 되겠죠. 그래서 분의 10 이런 식으로 될 거예요. 더하기구나. 이렇게. 자, 그리고 나서 우리가 좀 없애줄 수 있는 부분 보게 되면은 여기는 3이 될 수 있고 여기는 지금 5가 될 수 있겠네요. 이렇게. 얘는 잠깐만 이렇게 하면은 좀 이게 어떻게 대표 문제야 조금. 그래. 여기서 마이너스 제곱이 있으면은 우리가 좀 불편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왼쪽 분수식에다가 위에 아래에 2의 세제곱을 곱할게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얘가 여기는 2의 0제곱 더하기 2의 1제곱, 그리고 아래는 3 곱하기 2의 세제곱, 그리고 곱하기 여기는 5, 그리고 여기는 이 부분 조금 바꿔볼게요. 여기 있잖아요. 3의 4제곱 더하기 3의 6제곱. 얘를 내가 3의 4제곱으로 묶어볼게. 그럼 얘는 3의 제곱 플러스 1로 해가지고 바뀌어요. 이렇게 공통인수 묶듯이. 이렇게. 자, 그러면 계산을 해보면 어떻게 되냐면요. 얘는 1 더하기 2가 되는 거니까 3이 나와요. 그쵸? 그러면 아래에 있는 3이랑 위에 있는 3이랑 사라질 수가 있죠. 그쵸? 그리고 여기는 3의 제곱 플러스 1 하면 10이 나와요. 그래서 여기는 5랑 얘랑 하게 되면 2가 이렇게 남습니다. 됐을까요? 자, 그래서 남아있는 것들 한번 계산을 해주시면은 얘는 2의 세제곱 분의 1에다가 여기 곱하기 2 곱하기 3의 4제곱 분의 1이 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얘는 2의 4제곱 곱하기 3의 4제곱 분의 1이 되는 거예요. 그럼 얘는 6의 4제곱 분의 1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얘는 6의 마이너스 4제곱이 되는 거겠어요. 이렇게. 괜찮아? 이해돼서야 할 수 있겠어? 응. 얘만 더 해볼까? 47번. 얘도 일단은 마이너스 제곱근이 있을 때는 일단 걔를 없애주는 게 좋잖아요. 그래서 위아래다가 5의 세제곱근을 곱했다고 생각을 하게 되면은 얘는 2 플러스 2의 세제곱근에 거기다가 곱하기 5의 세제곱, 그리고 분모에다가는 얘가 5의 제곱 더하기 1 이런 식으로 해서 바뀔 겁니다. 이렇게. 그리고 루트, 그리고 곱하기 여기도 마찬가지로 2의 세제곱을 곱한다고 생각을 하게 되면은 얘는 2의 제곱 플러스 1, 그리고 여기 분모는 5 플러스 5의 세제곱에 여기다가 곱하기 2의 세제곱 이렇게 해서 들어가면 되겠어요. 이렇게. 됐습니까? 일단은 루트끼리 지금 안이 다 양수예요. 그래서 안에 있는 것끼리 계산을 해도 전혀 무관한 상황이야. 5제곱 플러스 1이랑 얘랑 해서 약분하게 되면은 누가 남아요? 5가 돼서 남아요. 얘가. 그리고 2제곱 플러스 1이랑 얘랑 약분하게 되면은 누가 남아요? 2가 돼서 남아요. 이렇게. 자, 그러면은 얘는 결과적으로 루트 안에 뭐가 남게 되냐면은 2 곱하기 5의 세제곱, 5 곱하기 2의 세제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2의 세제곱, 여기 2. 그래서 2의 4제곱. 여기서 5의 세제곱, 여기에서 5.
그래서 곱하기 5의 4제곱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얘는 2의 제곱 곱하기 5의 제곱이 돼서 10의 제곱이네요. 그래서 100이다 라고 구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음수 제곱근이 있으면은 음수 거듭 제곱 이제 음수승이라고 해요. 그럼 걔는 무조건 일단 뭐를 해야 되냐? 일단 제거를 하고서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제 눈에도 좀 잘 보이고 소거시키기도 좋고 계산하기도 좋아져요. 얘가. 얘는 사실 상관이 없을 것 같은데. 이거 한 번만 해보자. 자, 얘는 안에 거에서부터 해가지고 바깥으로 나가는 경우라고 보면 되죠. 그래서 2 곱하기 4제곱근 2 얘를 먼저 하자라면은 얘는 2 곱하기 2의 4분의 1제곱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얘는 2의 4분의 5제곱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이해했습니까? 자, 그러면은 요렇게 봅시다. 여기 세제곱근까지 하게 되면은 어떻게 되는 걸까? 세제곱근까지. 그러면 얘는 뭐가 되는 거예요? 2의 4분의 5제곱에다가 지금 뭘 한 거야? 3분의 1제곱을 한 거죠. 그래서 얘는 2의 12분의 5제곱이 된 거예요. 그래서 얘를 다시 쓰게 되면은 루트에 2 곱하기 2의 12분의 5제곱이 되는 거죠. 이렇게. 됐나요? 그러면 얘는 안에 계산해 주면은 전체 루트에 2의 12분의 17제곱 이렇게 되겠죠. 근데 밖에 거듭제곱근이 있으니까 얘는 2의 24분의 17제곱이 되겠다. 그래서 얘는 17이다 라고 하면 되겠어요. 이렇게 루트를 벗겨내는 거죠. 그래, 얘를 하자. 얘를 옆에 55번이랑 여기 51번이랑 사실상 같은 문제예요. 이게 55번이 조금 더 못생겼으니까 그래서 얘를 한번 해보자. 얘가 일단은 지금 굳이 4로 다 써져 있는데 얘를 2로 바꿀 필요는 없는 거예요. 그냥 4 그 상태로 갑시다. 얘가. 그래서 얘는 4의 4분의 1제곱이 있고 얘는 4의 1제곱인 거야. 그러면은 얘부터 바꿔주게 되면은 A는 세제곱근이라는 거 커다란 거 안에 지금 4 곱하기 4 루트 4가 나왔잖아요. 그쵸? 그럼 얘는 4의 몇 제곱이 되는 거야? 2분의 3제곱이 되는 거야. 4의 1제곱에 4의 2분의 1제곱 곱한 거니까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돼? 4 루트 4가 4의 2분의 3제곱이 됐다는 거? 너무 빨라? 얘가 어떻게 되지? 어떻게 느리게 하지? 잠깐 얘가 4의 1제곱에 얘가 루트 4니까 4의 2분의 1제곱이야. 둘을 곱하는 거니까 더해가지고 4의 2분의 3제곱이 됐어. 이렇게. 자, 곱하기. 그리고 얘는 이 분모를 보게 되면은 4의 4분의 1제곱이고 분자를 보게 되면은 4의 1제곱이야. 나누기니까 1에서 4분의 1을 뺀 거지. 그래서 곱하기 4의 4분의 3제곱이 돼야 돼. 이렇게. 자, 그러면 이제 루트 안에만 계산해 보자고. 그러면 2분의 3하고 4분의 3을 더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4분의 뭐가 되는 거야? 4의 4분의 9제곱이 되는 거야. 근데 거기에다가 지금 세제곱근을 또 하겠다라는 거지. 그러면 세제곱근이니까 3분의 1제곱으로 곱한 거야. 그래서 얘는 4의 4분의 3제곱이 되는 거지. 이해했어요? 그럼 여기다가 n제곱을 하게 되면 정수가 됐대. 그러면은 4의 4분의 3의 n제곱을 하게 되면은 그게 지금 정수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그쵸? 그때 n의 최소값을 구해주세요 라는 거죠. 그쵸? 그러면은 n이 뭐여야 돼? 2. 그치? 물론 4대도 정수 나오긴 하는데 제일 작은 애거든. 그치?
그래서 만약에 n에다가 2를 넣게 되면은 4의 2분의 세제곱이 되고 얘는 2의 세제곱이랑 똑같아. 그래서 얘는 8이라는 정수를 해서 나와. 그래서 n은 2가 최소값이 된 거지. 이게 잠깐 쉬었다 할게요.